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나는 쉽게 흔들릴까?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닌 걸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강한 사람은 원래부터 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압박을 받죠. 취업 준비, 공무원 시험, 회사 경쟁, 인간관계 스트레스, 비교 문화, SNS에서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퇴근 시간, 모두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지만 아무도 약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는 12가지 법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채널은 예쁘게 포장된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 중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삶에 적용된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첫 번째 법칙. 변명하지 마라. 강해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금수저 아니면 성공 못해. 부동산 가격이 이래서 희망이 없어.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 집값은 정말 비쌉니다. 대기업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 말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공부하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점점 걱정이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번째, 시험 제도가 문제야. 나는 운이 없어. 2번째,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뭘까? 첫 번째 선택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2번째 선택은 자존심이 아프죠. 자신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강한 사람은 2번째를 선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 상사가 나를 싫어해. 회사 문화가 이상해. 나는 운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보고서를 더 명확하게 쓸 수 있었을까? 말투가 문제였을까? 변명은 나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변명은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명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운동 못 가. 이번 달은 돈이 없어서 저축 못 해. 다음 달부터 진짜 시작할게. 이게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약해지고 통장은 그대로고 자존감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변명이 습관이 된 겁니다. 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 강해지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변명 대신 한 줄이라도 행동하세요. 운동 못 갈 것 같으면 집에서 팔굽혀펴기 10개라도 하세요. 돈이 부족하면 커피 한 잔 줄이고 5,000원이라도 저축하세요. 영어가 부족하면 하루에 단어 5개라도 외우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쟁은 계속되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 탓을 줄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11가지 법칙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법칙만 진짜로 실천해도 여러분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두 번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챕터 2. 이 번째 법칙.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한국에서 살다 보면 감정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한마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내 메시지만 일십, 인스타그램에서 친구의 성공 소식, 부모님의 비교.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팀장이 말합니다. 이 보고서 다시 써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만 그래? 이 회사 진짜 싫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이미 망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결정을 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 피드백에서 배울 건 뭘까? 이 차이가 3년 후, 5년 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한강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강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가 나도, 지금 우울해도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파도입니다. 강한 사람은 파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실천 방법. 1.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하지 마세요. 2. 10초만 숨을 깊게 쉬세요. 3.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 간단한 질문이 인생을 망치는 선택을 막아줍니다. 챕터 3. 비교를 멈춰라. 한국은 비교의 나라입니다. 학창시절엔 전교 몇 등, 대학교는 어디, 취업은 대기업, 결혼은 언제, 집은 자가? SNS를 열면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미 강남에 집을 샀고, 누군가는 스타트업으로 성공했고, 누군가는 외제차를 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지만 강한 사람은 압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걸. 비교의 함정. 서울에서 월세 사는 30대 직장인 A씨. 친구는 이미 결혼해서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A씨는 괜히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대출 3억을 안고 있습니다. SNS에는 그 불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내 과정과 비교합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비교 대상. 어제의 나. 딱 그것뿐입니다. 어제보다 1%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공부했다. 어제보다 덜 화냈다. 어제보다 5,000원 더 저축했다. 이게 쌓이면 5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챕터 4. 네 번째 법칙. 작은 약속을 지켜라. 강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는 큰 성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알람을 끕니다. 이 행동 하나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작은 약속의 힘. 하루에 물 1.5리터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2층만 걷기. 하루 10분 독서. 월급날 10% 자동이체 저축. 이런 작은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생기면 큰 도전도 가능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기대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회사 상사의 기대. 그래서 남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깨버립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남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하세요. 지금까지 4가지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1. 변명하지 마라. 2.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3. 비교를 멈춰라. 4. 작은 약속을 지켜라. 아직 8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챕터 5. 5번째 법칙. 몸을 단련하라.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몸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출근, 지하철, 사무실, 퇴근, 집, 그리고 침대. 몸이 약해지면 멘탈도 같이 약해집니다. 이건 정신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 피곤한 상태로 출근합니다. 점심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 운동은 다음 달부터. 이 상태에서 상사에게 혼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꼭 헬스장 근육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주 3회에 30분 걷기, 밤 12시 전에 잠들기, 술자리 줄이기, 물 많이 마시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쌓이면 스트레스 내성이 달라집니다. 몸이 강해지면 감정도 덜 흔들립니다. 서울 한강 러닝. 요즘 한강에서 러닝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모두 마라톤 선수 되려고 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감각을 만들기 위해 뛰는 겁니다. 몸을 단련하는 건 자존감을 훈련하는 겁니다. 챕터 6. 6번째 법칙,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강해지는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안정적인 직장, 말하고 싶지만 참기, 도전하고 싶지만 미루기. 불편함을 피하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예시. 회사에서 영어 발표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영어 못해요. 이 말 한마디면 편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심장이 뛰어도 도전합니다. 발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의 차이는 1년 뒤 완전히 벌어집니다. 불편함은 성장 신호. 헬스장에서 근육이 아플 때 근육이 자랍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지금 성장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면접 떨어짐, 사업 실패, 인간관계 갈등. 이걸 피하지 않고 통과하면 한 단계 단단해집니다. 챕터 7. 7번째 법칙, 오래 버텨라. 한국 사회는 빠릅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 벌어야 하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속도보다 지속을 선택합니다. 공무원 시험, 유튜브, 운동. 노량진에서 3년째 공부하는 사람, 유튜브를 1년째 조회수 100으로 버티는 사람, 헬스장을 6개월째 꾸준히 다니는 사람.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헬스장 등록 1월, 3월 되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다이어트 결심 월요일, 수요일이면 치킨. 사업 시작 1년, 많은 사람들이 접습니다. 강한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꾸준함의 힘, 하루 1% 성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해진다는 건 하루아침에 근육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 하루만 더 하는 것. 그게 7번째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 몸을 단련하라. 6.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7. 오래 버텨라. 아직 5가지 법칙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핵심 법칙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전체 내용 정리.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법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7가지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변명하지 마라. 2.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3. 비교를 멈춰라. 4. 작은 약속을 지켜라. 5. 몸을 단련하라. 6.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7. 오래 버텨라. 이것만 지켜도 이미 상위 10%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5가지 법칙을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8. 8번째 법칙. 책임을 져라. 강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팀원이 못해서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더 챙길 수 있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주도하는 사람 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챕터 9. 9번째 법칙. 말수를 줄이고 실력을 키워라. 한국 사회에서는 말이 빠른 사람, 자기 PR을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결과로 보여주세요. 자격증 하나 더 따기, 보고서 퀄리티 올리기, 영어 한 문장 더 연습하기. 말은 잠깐이지만 실력은 남습니다. 챕터 10. 10번째 법칙.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강해지고 싶다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줄이세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 항상 남 욕하는 사람, 항상 도전하는 걸 비웃는 사람. 그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약해집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세요. 대신 자극이 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세요. 환경은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챕터 11. 11번째 법칙. 두려움을 인정하라.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지금 무섭다. 실패할까봐 걱정된다. 사람들 평가가 신경 쓰인다. 이걸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숨길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강함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걷는 상태입니다. 챕터 12. 12번째 법칙. 오늘 당장 시작하라. 마지막 법칙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동, 내년부터 영어, 돈 모이면 창업. 이렇게 미루는 순간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강한 사람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팔굽혀펴기 10개, 오늘 영어 단어 5개, 오늘 5,000원 저축. 이 작은 행동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듭니다. 엔딩,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강한 사람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평범한 날들을 평범하지 않게 버텨낸 사람입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지방의 작은 사무실에서, 카페 구석에서 공부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면 괜찮습니다.
강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의 법칙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1년 뒤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